안녕하세요. 요즘 단거리에 푹 빠져 있는 어그로꾼 건달프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그 스피드 관련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스피드가 왜 중요한지 그 말씀을 드려보면서, 또한 우리가 즐기는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인 그 1500m 기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달리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달리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거리로 가면은 이게 사실상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무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럼 단거리는 어느 정도냐 라고 물으신다면, 단거리는 거의 한 400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m 정도를 전력으로 뛴다면 거의 무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구분하는 게, 보통 우리는 뭐 좀 아령 좀 들고 덤벨 좀 프레스 좀 밀고 하면은 그게 뭐 근력 운동은 뭐 무산소 아니야? 웨이트? 그거 무산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무산소 시스템이 가동되면 그게 무산소 운동이고, 유산소 시스템이 가동되면 유산소 운동인 겁니다. 맞죠? 여기 뭐 혹시 운동 생략 하신 분들, 제가 헛소리 하는 것 같으면 좀 바로 잡아주세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력으로 달릴 때 보통 뛰어보면 아실 거예요. 단거리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뛰기 때문에 잘 느끼기는 어려운데, 한 100m, 200m를 진짜 죽으라 뛰면은 그 느끼실 거예요. 바로 내가 숨을 거의 안 쉬고 산소 없이 뛴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고 이제 멈출 때 되면은, 그때서 이제 숨이 막 가빠오거든요. 왜냐하면 산소를 막 끌어다 이제 무산소 시스템으로 가동하고, 그 끌어다 섰으니까 이제 부채가 생겨가지고 이제 산소가 막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이제 그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맞죠?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한 400m 정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완전 그냥 무산소 시스템을 가동시켜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이게 400 넘어가고 800, 1000 정도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몸에서 이제 그 무산소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금방 고갈이 돼서 결국은 유산소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시점이 보통은 한 그러니까 1km가 넘어가는 시점 돼 가지고 1.5km가 넘어가면은 거의 완벽하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씨, 오르막 뛰니까 힘들다. 그래서 유산소 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단거리가 1500m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유산소 시스템을 가동한다. 그러니까 장거리, 우리가 즐기는 마라톤은 100% 유산소 시스템을 가동하는 운동이잖아요. 달리기고. 그러니까 유산소 시스템을 가장 강하게 짧은 시간 강하게 가동하는 1500m 기록이 좋으면은 그 이후의 기록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 1500m가 중요한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보고 있는 신동엽 TV 그 고수님도 1500m를 매우 강조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야매스러운 러닝 포뮬러라고 올려드렸던 그런 어떤 야매 데이터 말고,
이번에는 좀 검증된 VDAT 데이터를 제가 퓨에다 영상에다 올려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1500m 기록에 따라서 10km, 제 화면에는 띄우지 않지만은 하프 그리고 풀코스까지 이 기록이 거의 정일정하게 패턴을 따르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500m를 몇 분에 뛰었다 그러면은 거리에 상응하는 지속주 훈련만 해주면은 10km든 하프든 풀코스든 그냥 거의 비슷하게 딱 그냥 계산기 그 있잖아, 계산기에다 법칙 공식에다 집어 넣은 것처럼 딱 그 기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전 가장 잘 나왔던 풀코스 기록, 제가 3시간 6분 35초 작년 JTBC 마라톤인데요, 그 표를 보면은 풀코스 기록이 3시간 6분 35초일 때 10km 기록은 VDAT상 보면은 대략 한 10분 20 몇 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대략 10km 평패로 4분 2초 정도 되는 거예요. 4분 2초. 저는 아직 그렇게는 못 해봤어요, 제가 직접은. 그리고 1500m 기록을 보면은 5분 12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5분 12초는 페이스로 환산하면은 3분 28초 페이스거든요. 그래서 1500m를 3분 28초 페이스로 5분 12초 동안 뛸 수 있으면은 이런 사람은 10km를 40분 24초 그리고 풀코스를 3시간 6분 몇 초지? 20 몇 초인가 30 몇 초인가 요렇게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거리에 대한 지속주 거리주 훈련만 해준다면. 이게 이제 VDA 표가 가르쳐주는 어떤 검증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제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이제 단거리 1500 10km에서 그 풀코스보다는 조금 덜 나온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혼자 뛰어서 나온 기록이기 때문에 제대로 뛰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일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신기한 거 있어요. 제가 1500을 각 잡고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한 번도. 예전에 3시간 17분 뛰고 와가지고 한번 1km TT를 제대로 뛴 거는 3분 30초가 났었어요. 근데 1km가. 그런데 제 JTBC 마라톤 기준 그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면 1500m가 5분 12초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데이터상. 근데 그냥 5분 12초면은 3분 28초 페이스예요. 1500m를 3분 28초.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지금 솔직히 제가 뛰면 못 뛸 것 같아요. 물론 안 뛰어봐서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3km는 뛰어봤어요. 3km는 뭐 TT는 아니었고 그냥 가다가 퍼진 거 5km 뛰려다가 퍼진 거는 있는데, 그거는 대략 평균 페이스가 한 3분 40 몇 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역계산을 하니까 또 1500 기록이 거의 얼추 330 정도에 근접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5km와 거리 3km, 5km, 10km, 하프, 풀까지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장거리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일단 비시즌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5km나 10km TT를 자주 하잖아요, 내 현재 기량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5km, 10km도 1.5km에 비하면 긴 거잖아요. 풀코스에 비하면 아주 짧은 거지만. 그러니까 굳이 5km, 10km까지 TT를 할 필요 없이 1.5km만 해보면은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1.5km TT 기록으로 5km, 10km 다 예측이 돼요. 그렇게 뛰면은 거리주만 맞춰주면은 거의 비슷하게 데이터가 나온다. 그거를 제가 이번 데이터를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많이 뛰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잖아요. 물론 뭐 많이 뛰면서 이제 룰루랄라 질런하고 좀 뛰는 게 자체가 재밌고 이러면 좋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기록을 특정 기록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정 기록에 맞는 기준 그 페이스를 정복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곳 집 근처에 양궁장에 왔어요. 오늘은 스프린트를 하는 날입니다. 스프린터라 하면은 뭐 그냥 전력 질주죠. 거의 전력은 아니고 한 거의 90%에 이르는 속도로 뛰는 거예요. 100에서 200m 사이로. 제가 이렇게 그 스프린트를 해주니까 몸이 확실히 받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회나 이런 거 뛰어보면은 보폭이 되게 작거든요. 보폭이 10km 대회를 뛰어야 겨우 보폭이 120cm를 넘어요. 케이던스는 190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케이던스에 비해서 보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좀 걷겠습니다. 그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뭐 잠시긴 하지만 거의 한 뭐 20초 안팎으로 해서 킵초게 페이스를 느끼면서 킵초게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20초 정도. 무슨 소리냐, 보폭이 거의 뭐 1.7m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뛰니까.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가 거의 한 2분 50초 3분 뭐 이런 사이잖아요. 저도 스프린트를 할 때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킵초게 보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가면에서 뭐 뻑하면 좀 스프린트 하라고 막 이렇게 트레이닝 코치가 떠요. 귀찮아가지고 꺼놨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스프린트 거를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해주면은 몸의 가동 범위, 동작 이런 게 너무 자세가 교정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고수님들이 보통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언덕 많이 이제 뛰어라, 언덕을 좀 빠르게 뛰어 올라가고 뭐 이런 훈련을 해라. 그게 이제 근력도 단련하는 효과가 있지만 심폐도 도와주고, 그런데 자세를 교정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 왜냐면 이제 다리를 들어주는 그런 어떤 힘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스프린트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그냥은 못 뛰잖아요. 뭐 쟁걸음으로는 거의 막 이렇게 탄력을 쓰면서 진짜 통통통 뛰면서 이렇게 거의 날아가다시피 보폭을 최대한 쓰면서 이렇게 뛰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해 주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 1500m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데이터 지금 계속 띄워놓고 있는데 보세요. 거기 보면은 1500m 기록 1초를 줄이면은 1초에 10km 7초 평균적이에요. 10km 7초, 하프는 한 16초, 그리고 풀코스는 거의 35초, 요 정도를 평균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00m 1초에 이게 상당히 크죠.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1500m를 정확히 10초만 줄였다. 10초 줄이면은 일단 10km는 1분 이상 단축되는 거고요. 단축할 수 있고요. 하프는 2분 반, 2분 3초 가까이 되고, 풀코스는 거의 5분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긴 거리를 뛰어가지고 긴 거리를 뛰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뛰면서 단거리 스피드를 올려가지고 1500 기록을 올리면은 그 스피드에 이제 맞춰서 나중에 대회전, 예를 들어 풀코스다 한다면은 풀코스 대회 한 3개월 전부터 거리주 훈련을 들어가면은 그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1500 기록에서 나왔던 그 기록을 바탕으로 환산된 예상 기록이 나오는 거잖아요. 풀코스 기록. 그 기록에 이제 근접하거나 그 기록을 넘어서는 기록을 뽑아낼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마일리지 많이 쌓아서 기록도 계속 향상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방식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굳이 바꾸실 필요 없죠.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한번 1500 도장 깨기로 좀 새로운 어떤 돌파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입을 많이 털었는데 한번 질주 스프린트 오늘은 글쎄요, 제 스프린트 훈련 다 마쳤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15개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처음이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질주 페이스 혹은 뭐 회복 페이스 요걸 잘못 조절해서 그런지 몰라도 10개까지만 했어요.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400m 짜리 80에서 85초 놓고 뛸 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횟수별 한 5개 뛰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훈련하는 장소거든요. 여기 스프린트 훈련,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직선 주로가 200m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스프린트 하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120m 안팎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120m 정도를 질주하고, 뭐 길게는 거기서 조금 뭐 130 뜰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가 막 정확히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주 페이스는 100m 기준으로 해서 18초, 그러니까 3분 페이스 정도 되겠죠. 조금 빠르게 나올 때는 뭐 이렇게 250 페이스 17초 정도 나오고, 조금 느릴 때는 한 18.5초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한데, 평균 보니까 3분 페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18초겠죠 100m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한 120m 정도 질주하고, 처음에는 한 30초 정도 쉬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한 번 두 번 하니까 이거 30초 가지고는 어림없겠는데, 게다가 이제 튀어나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질주하다가 벌써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한 5초는 까먹고 들어가니까 회복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초 잡아볼까 하니까 40초도 힘들어. 그래서 50초 정도 하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50초 정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50초 잡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기록 찍힌 거에서는 아마 튕겨나가는 거리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거의 한 1분 가까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질주는 한 120m 안팎으로 해서 18초 페이스 그렇게 달리고, 그 다음에 휴식은 한 50초 이렇게 잡고 10개 해봤어요. 힘드네요 생각보다.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힘들어서 이제 중단한 다음에 다시 조금 쉬고 1km를 그냥 좀 편하게 뛰어보자 하고 뛰어봤어요. 그냥 이거 페이스 시계를 안 보고. 그래서 쭉 뛰어봤거든요. 1km를 되게 편하다는 생각으로. 물론 뭐 편하지는 않죠 어쨌든. 그런데 그 제가 평소에 그냥 하는 이지러닝 할 때 그런 느낌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1km 딱 뛰었을 때 몇 초 나올까를 본 거예요. 제가 이제 체감하는 거하고 실제 그 페이스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되게 500m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가 650m거든요 한 바퀴가. 그러니까 500m 저 끝까지 갔을 때는 정말 느리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느릴까? 내가 지금 너무 느리게 뛰는 거 아닐까? 그런데 페이스를 올려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아니야, 편하게 뛰는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자라는 거. 그 페이스가 어느 정도 되나. 그리고 나서 한 500m 지나니까 그래도 이제 다리에 좀 젖산이 쌓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 지금 빡시게 한 10개 질렀으니까. 그러면서 500m 지나고 나서는 조금 이제 다리가 뻑뻑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다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생각만큼. 그리고 나서 이제 1km 딱 해서 랩 울리면서 이제 보니까 4분 18초 페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서브3 대회 페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 스프린트 훈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km를 이렇게 뛰었는데, 저는 편하다고 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동작을 작게 해서 가볍게 뛰었는데 대회 페이스가 나오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몸을 속인 효과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게 몸이 가동 범위가 엄청 커졌잖아요. 지금 이 질주할 때 보면 거의 킵축의 페이스로 뛴 거니까 보폭도 한 170 넘어가고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페이스상으로 70초를 낮춘 거죠. 70초. 보통 10km 대회 페이스에서 1분 정도 낮추면 그게 조깅 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3분 페이스로 질러주다가, 그리고 나서 1km를 70초 페이스를 낮춰서 뛰니까 거의 조깅처럼 느껴지더라. 일시적이나마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훈련 이렇게 너무 재밌게 했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싱글렉도 가동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받은 싱글렉
가동했는데 너무 좋네요, 기분이. 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뛰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같이 여기서 이렇게 또 질러주고 하니까 주말 참 뜻깊게 보람차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